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1 6단원 챕터 5 파동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빛에 대해서 빛의 반사나 굴절과 같은 빛의 현상들에서 배웠는데 이제는 파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빛의 분산을 설명하면서 파동을 잠깐 얘기를 했었고 앞에 그 문제 풀면서 파동이 나왔던 경우가 조금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제대로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주면 돼요. 연못이나 이렇게 물에 돌멩이 이렇게 옆에 던져서 돌멩이 이렇게 튀기는 그런 놀이 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물에 뭘 떨어뜨려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물에 어떤 물체가 떨어뜨려진 요 장소를 기준으로 원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애들이 울룩불룩한 모습으로 지금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파동이라고 불러요. 자, 파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 어떤 한 지점에 진동이 생겨야 돼, 진동. 자, 근데 진동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돌멩이를 내가 바닥에 있는 애를 내가 손으로 들었지. 사람의 손으로 들어서 던졌어. 자, 던지는 순간에 내가 얘한테 속력을 가해줬고 내가 얘한테 힘을 가해줬죠. 자, 그러면 이 날아가는 돌멩이는 어떠한 물체를 부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굴러가는 공을 건드려서 공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물체를 부서뜨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움직이는 돌은 에너지를 가진단 말이야. 에너지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자, 에너지가 이 중앙에 전달되면 에너지가 퍼지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진동이 발생했다라고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게 파동이고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물에서 일어나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면파.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지금은 돌멩이가 떨어져서 이 파동, 에너지라는 것이 물에서 전달이 됐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진동, 즉 파동이 전달되는 장소, 전달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전달해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매질이라고 불러요. 매질. 안 나왔었네.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매질은 수면파의 경우에는 물이었던 거지. 그쵸? 자, 근데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내 입에서 카메라에 마이크로 들어가고 있다. 이거는 뭘까?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근데 소리를 누가 전달해주고 있을까? 선생님이 앉아있는 공간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또 소리를 전달해 줍니다. 매질은 그래서 물도 될 수 있고요. 여기 38쪽 매질 작은 글씨 있는 거 봅시다. 물도 될 수 있고, 자, 아니면 음파. 자, 선생님 방금 말했던 소리. 음파는 공기, 물, 고체도 됩니다. 얘는 기체고 액체지, 고체. 이런 식으로 또 전달하는 매질이 전해져 있고요. 우리 지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지진은 뭐예요? 땅이 있으면 지각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면서 그 진동이 전해지는 게 지진이지. 이게 지진이야. 그래서 지진도 파동입니다. 이거를 지진파라고 부르고 지진파가 일어나는 곳은 지각, 여기 껍데기 땅덩어리. 그래서 지각이 매질이 된다. 빛, 전파, 이것도 매질이 돼. 빛 전파도 우리 파동의 한 종류인데 참고로 우리 뒤에 가서 다룰 거긴 하지만요. 자, 우리 파동의 종류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꼭 매질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참고로 빛이랑 전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파동입니다. 이건 뒤로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책 내용 한번 밑줄 한번 쳐보면은
여기 38쪽 위에 보면 이제 동심원을 그리면 물결이 퍼져나간다라고 했고요. 여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고 파동이 처음으로 발생한 부분을 파원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딱 진동이 발생한 곳, 저곳을 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자 파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매질에 에너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매질, 진동이 전달해주는 그 물질에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에너지 필요하다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파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거 어디 밑에다가 우리 필기해 봅시다. 선생님 옆에다 필기할게요. 우리 매질 중요한 점. 자, 얘들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전달하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 이동하지 않아,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자, 우리 이것도 선생님 잠깐 설명을 해주면, 자, 우리 수면파 다시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 친구가 여기 A라는 친구 여기 서 있고 B라는 친구가 여기 서 있어. 물 안에 들어 있어. 얘들 물에 놀고 있어. 자, 여기 공이 있네. 공이 있네. 자, 그래서 B가 A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나 그 공 얻고 싶은데 물장구 좀 쳐서 물결 따라서 공이 이동하게 좀 해줘봐. 가능할까요? 자, 얘가 물장구를 치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 물결파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파원에서 이 B 쪽으로 파동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치? 퍼져나가겠죠. 자, 근데 이때 공은 매질에 그냥 얹어져 있는 물체지. 그쵸? 그래서 공은 뭐 하냐? 제자리에서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해요.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고 물도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들 물이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해서 여기 있는 물이 진짜 여기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내가 파원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물이 사라져야 되고 물이 이쪽으로 다 가줘야 돼. 말이 안 되지. 물은 항상 유지가 되고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냐면 여기 물 분자들을 사람으로 선생님이 비유를 해볼게.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한 4명 있다고 쳐보자. 얘가 공을 제자리에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공을 이 친구한테 전달해주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 어떻게 해? 그냥 팔만 움직이지. 옆에서 옆으로 공만 전달하고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죠. 이 그림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우리 매질, 진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은 에너지만 공이 에너지입니다. 이 경우는 자 에너지만 전달해주지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물건이 이 진동을 타고 움직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8쪽 밑부분 보면 꼭 매질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동은 따로 존재한다. 빛이나 전자기파. 파는 없어도 진행한다. 자, 매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진공 상태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 뒤가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거 적어 놓읍시다, 여기 옆에. 넘어갈게요. 자, 39쪽 가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제 파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선생님이 아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림을 한번 그렸었어요. 방금 수면파 얘기할 때, 물결파 얘기할 때. 그래서 파동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자, 이건 선생님 여기 따로 필기할 테니까 연습장에다가 필기 따라 하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파동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치,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파동을 그려볼 거예요. 자, 뒤로 가게 되면 위아래로가 아니라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파동도 하나 다룰 거거든. 하지만 이것이 위아래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기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먼저 알아줍니다. 자, 다시. 자,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래서 세로축을 그려줘야 되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진동하는 중심이 정해져 있어. 우리 거울이랑 렌즈도 축이 있었잖아. 그래서 얘들도 축이 있습니다. 가로로 해볼게. 저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로축을 위치라고 하고요. 세로축을 변이도 위치긴 한데 변하는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변하는 위치라고 생각해 주면 돼. 즉 높이죠. 여기서 볼 때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만 갔다고 해보자. 자, 여기에서 파동이 위아래로 움직였어. 여기서 자, 파동 중심을 기준으로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는 요 지점 보이죠? 요 지점 두 개 나오지 지금. 우리 파동이라고 하고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해요. 마루. 우리 왜 마루에 누워있다, 마루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높은 부분 마루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부분, 여기는 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골짜기라고 하잖아, 그치? 파져있는 부분, 계곡 같은 거, 여기를 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루와 골 하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파동을 지금 보면 얘들이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지. 근데 자, 파동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뭐 이렇게 더 높이 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얘보다 더 빨리 느리게 가는 애도 있고, 더 좁게 가는 애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두 번째로 볼 요소는 얘들이 얼마나 높이까지 가는지야. 마루로 갈 때 이 변하는 위치 변화, 즉 변이가 얼마나 높게 가는지, 즉 진동하는 폭,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아니면 자, 이 거리나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가는 거리나 똑같아요. 수직으로 가야 돼. 수직거리. 이거는 진동하는 폭이겠지, 얘들아. 뭐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진폭이 더 큰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파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사이 마루에서 진동 중심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기다 표시할게요. 진폭. 그래서 진동 중심 아니면은 O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진동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가 진폭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더 커질 수 있는 경우 말고 옆으로도 넓어질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 우리가 마루라는 걸 지금 정했잖아. 근데 마루가 지금 첫 번째 마루가 있고 그 다음으로 바로 나타나는 마루가 또 있죠. 자, 이게 기준이 됩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 거리. 이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파동의 길이다라고 해서 파장이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이 길이는 지금 골에서 골까지와 똑같아. 자, 왜 그러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 위아래 산의 모양이죠. 산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기준으로 선생님이 일단 수직선을 그어서 나눠볼게. 그러면 이 선생님 파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에는 반틈짜리 산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그치? 근데 골에서 골로 따져도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오죠. 이 산 반틈짜리의 산이 반산이라고 할게. 반산이 4개가 나오는 게 골에서 골도 똑같고 마루에서 마루도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3번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거는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장을 가지고 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딱 갔잖아. 이거를 가지고 1회 진동했어. 1회 진동한 거리라고 기준을 삼습니다. 1회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 파장이다. 자, 근데 요거를 얘들아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면은 지금 요 4개 중에서 요 오른쪽에 이 반원짜리를 여기로 옮겨봐봐.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딱 채워지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한번 올라갔다가 우리 등산하는 것처럼 올랐다 내려왔다가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해서 요걸 여기로 옮겨버리면 위 한 번, 아래 한 번. 이게 지금 파장의 길이가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가 여기로 넘어간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거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로 이제 개념을 알아주고 대신에 파장을 질문하는 문제에서는 위 한 번, 아래 한 번, 1회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알겠지? 왜냐면 보통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파장이 지금 1회 진동한 거리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그려진 이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파동에는 몇 회 진동했을까? 몇 회 진동했을까? 자, 다시 선생님 파장이 아까 그냥 위 한 번, 아래 한 번 요거를 그냥 파장으로 봐주자라고 했죠. 그치? 자, 그러면 위아래, 위 한 번, 아래 한 번 1회, 위 한 번, 아래 한 번 2회.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2회 진동한 그림입니다. 2회 진동한 파동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뭐 파동의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배울 건 뭐냐면 이거 있잖아. 자, 똑같은 모양인데 이 한 번, 두 번 가는데 뭐 10초가 걸리는 애도 있겠고 아니면 5초가 걸리는 애도 있겠죠. 그래서 파동마다 속력이 달라.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달라서 여기서 이제 그 빠르기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요소들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4번은 우리가 진동수라고 부르는 게 나옵니다. 자, 진동수는 뭐냐면 1회 진동하는데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위에 그려놓은 이 파동 그림을 가지고 이 진동수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 자, 진동수를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진동수를 묻는 질문이나 문제에서는 여기에 자, 이만큼 가는데 얼마가 걸렸다라고 시간을 알려줄 거야.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1초라고 해볼게. 됐죠? 자, 1초 동안 2회를 갔네. 그치? 그러면 진동수는 그냥 여기서는 2회인 거지. 자, 근데 진동수의 단위는 우리가 H하고 Z에서 헤르츠라고 표시해요. 헤르츠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라디오 진동수 얘기할 때 헤르츠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동수 헤르츠라고 쓴다. 헤르츠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거 2회 진동하는데 만약에 2초가 걸렸어. 2초에 2회니까 1초에는 1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근데 언제 이렇게 다 비례하면서 할래요? 힘들어. 그래서 진동수는 생각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자 5초 동안 10회 진동했어. 그러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어떻게 구하면 될까? 횟수 나누기 시간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진동수를 구하는 방법은 진동 횟수 나누기 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 나누기 5 해주면 2네. 그치? 그래서 시분의 진 아니면 시진, 진시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고요. 진동수는 시간분의 진동 횟수. 이거 외웁시다. 자, 그래서 얘는 2회가 된다. 2헤르츠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 여기서 초여야지 헤르츠가 됩니다. 여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는 또 반대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주기라는 게 있어. 주기는 뭐냐면 자, 이번에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1회 동안 걸리는 시간. 1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거야. 자, 아까는 시간이 기준이었지, 진동수는. 근데 주기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진동 횟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 자, 2회 진동에 1초가 걸렸어요. 그치? 2회 진동에 1초 걸렸어. 그럼 1회 진동하면은 몇 초 걸릴까? 반 나눴으니까 여기도 반 나눠줘야겠지. 0.5초가 되죠. 자, 이것도 그러면 생각해볼게. 자, 이것도 5초 동안 10회를 가지고 이 주기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회 진동이 기준이 돼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진동 획수를 이 시간에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간을 진동 횟수로 나눠줍니다. 그래야지 1회 진동하는 기준이 되겠지. 분모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아까 5초였고 진동 횟수가 10회였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주기는 우리가 그냥 걸리는 시간이니까 초라고 계산을 합니다. 초라고 단위를 해줍니다. 그러면 0.5초가 주기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고 지금 보면 진동수는 시간분의 진동횟수였고 주기는 진동횟수분의 시간이었어. 지금 어떻게 돼? 분모분자가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 거꾸로 하면 분모분자 뒤집으면 똑같다는 얘기야.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필기 꼭 해주고. 자, 그럼 이 말은 이제 진동수를 알면 주기를 알 수가 있고 주기를 알면 진동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기가 0.2초인 파동이 있다. 이 파동의 진동수를 구하라고 하면 요 나오는 거를 분자로 바꿔주고 10분의 2 해주고 얘를 뒤집어줘요. 그냥. 그러면 5가 나오지. 5Hz. 이게 진동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주기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선생님 자리가 없으니까 39쪽 넘어가서 자, 우리 속력. 속력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속력은 보통 빠르기라고 하지. 속력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속력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속력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거리 나누기 시간이지. 우리 거속시 알지, 얘들아?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자, 근데 거리 시간, 우리 파동의 거리 시간, 이거 기준이 필요해. 어떤 거 기준으로 하면 될까?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될까? 1회 진동하는데 간 거리, 이동 거리 하면 되겠지. 1회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와 그 다음에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1회 진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게 파동의 속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다 했다, 이거. 1회 진동하는데 이동하는 거리. 아까 우리 파동 표현한 것 중에 뭐였을까, 이거? 파장이 파장. 자, 그 다음에 시간.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지금 뭐라 할까? 주기 여기 있네,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잠깐 풀어볼게.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주기분의 1은 지금 주기의 역수네? 근데 아까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주기의 역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진동수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혹은 주기분의 파장. 이런 식으로 외워요. 자, 우리 파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장을 람다라고 읽고 이렇게 사람 인자 한자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진동수는 F, 주기는 T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V는 F 람다, V는 T분의 람다 있죠. 근데 이게 조금 외우기 편할 거야. 이거 외워놓자. V는 F 람다. 그래서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라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진동수와 파장과 속력 간의 관계도 지금 나타내는 식을 구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파동별로 파장이랑 진동수만 알려주면 파동별로의 속력을 또 비교할 수가 있겠지. 자, 그쵸? 자, 여기서 그러면 밑에 볼게.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매질의 진동 방향 요거 나오는데 요거 한번 선생님이 짧게 넘어가서 합시다. 가서 합시다. 잠깐만요. 자, 이제 문제도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매질의 이동 방향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거 다시 해볼게. 우리 파동 다시 정리해보면 자, 파동이 이렇게 있다. 자,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게 될까, 얘들아? 자, 문제 뭐가 나오냐면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해서 마루는 뭔가 A, 골은 뭔가 C 이런 거 나와요. 그치? 자, 여기서 매질의 이동 방향, 즉 A 얘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 존재하는 매질이 이 부분에 있는 매질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면 A는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이동하겠는가 이거를 물어. 그럼 너네가 그냥 생각하면은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파동이 이동하고 있다 하니까 A도 오른쪽, B도 오른쪽, C도 오른쪽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쌤 아까 설명했듯이 파동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만 전달되고 에너지만 이동되고 내질은 가만히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네가 그림을 그려줘야지 풀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자, 그러면 A는 어디로 갈까? 자, 매질은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항상 상하로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해서 상하로 가는데 빨간색으로 가는 길만 찾아주면 돼. 밑으로 가겠지. B는 위로 가겠지. C는 위로 가겠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매질의 이동 방향. 됐죠. 자, 이렇게 파동을 표시한다. 자,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그린 그래프는 세로는 변이고 가로축은 위치가 그려져 있는 그래프였어. 자, 근데 요거를 반대로 해볼게. 이거를 가로축을 위치 말고 시간으로 할 수도 있어. 여기까지 했을 때 걸린 시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거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해볼게. 여기를 뭐 0.5 여기를 1 해서 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아까 뭐였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만약에 2cm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것만 그림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갔다가 오는 파장을 알 수 있어. 파장이 지금 2cm다. 기억나요? 파장? 기억나지? 원래는 골에서 골인데 여기 부분을 여기로 옮겨서 그냥 위 하나 아래 하나 해서 우리가 파장의 길이로 정하자라고 했잖아. 파장은 2cm면 파장을 알 수가 있어. 그쵸? 근데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을까? 자, 위 한 번, 아래 한 번이니까 아래 한 번, 위 한 번도 지금 파장이랑 1회 진동이랑 똑같죠? 자, 1회 진동하는데 얼마 걸렸어? 0.5초 걸렸네.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 주기였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 그래프로는 주기를 알 수가 있어. 됐죠? 여기서 이제 진동수 구할 수 있지. 뒤집으면 되지. 0.5 뒤집으면 뭐예요? 2지. 근데 여기서 파장을 알 수 있을까? 파장은 알 수 없어. 자, 근데 우리 이거 기억나?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속력이었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속력을 알려주면 속력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파장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진동수 2 아니까. 그럼 파장 X는 5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파장을 묻거나 진동수를 묻거나 속력을 묻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다 외워줍니다. 주기나 진동수의 개념도 다 외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쪽에 다시 가보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변이 시간 그래프가 방금 얘기했다. 주기를 알 수 있는 그래프다. 위에는 어떤 그래프? 파장을 알 수 있는 그래프. 됐지? 여기 한 번 더 적어주자 얘들아. 우리 속력은 뭐 파장 곱하기 진동수. V는 이거 우리 진동수 값 F 람다. 이렇게 한번 다시 외워주고. 자, 이제는 파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동을 분류를 해볼 건데 파동 첫 번째를 분류하는 방법은 제일 크게 분류하고 제일 크게 분류를 하고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방법.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과의 관계. 이건 무슨 말인가 싶어, 그쵸? 자, 우리 용수철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용수철이 위아래로 흔들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용수철을 내가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렇게 흔드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진동 발생하는 지점이 여기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근데 용수철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위아래로 움직이지. 자, 다시 적어볼게요. 용수철이 횡파로 움직이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그렸던 이거랑 똑같아. 용수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진동을 해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손으로 잡고 있어. 손가락입니다, 이거. 자, 진동 방향은 위아래가 된다. 누가 진동해? 근데 매질에 진동하지. 여기서 이제 파동은 어디로 가요? 파동 오른쪽으로 가지. 둘이가 지금 수직 관계지. 이거를 가지고 횡파라고 불러. 횡파.
매질 진동 방향과 파동 측량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경우를 횡파라고 하고, 이 경우는 물결파, 우리 물 항상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거 확인 많이 봤죠? 물결파,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 S파, 이름에 S 들어있으니까 S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빛, 전파, 전자기파 같은 것들, 얘들이 횡파다. 됐지? 자, 그러면 종파는 뭐냐면, 종파라는 것이 있어. 자, 이거는 내가 손으로 잡고 용수철을 잡고 요렇게 찌르듯이 계속 앞뒤로 흔드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자, 파동이 내가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매질도 어떻게 움직일까? 매질도 좌우로 움직이고 파동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매질과 파동의 진행이 나란하다. 나란한 경우를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 종파는 소리, 우리 음파 있지? 음파. 소리, 음파. 그 다음에 피파, 지진파의 피파. 그 다음에 초음파. 이게 종파입니다. 저 세 가지 얼마 안 되니까 둘 다 외워주자. 종파와 횡파 두 가지로 나뉜다. 사실 좀 밑에 보면 이렇게 용수철이 뭉치는 부분, 조금 널널하게 비어있는 부분, 이런 것이 반복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자, 위에 갈게.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파동의 표현을 배웠잖아. 그치? 요거는 그러면 횡파였던 거예요. 그럼 종파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지. 자, 이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을 가지고 빽빽하다 해서 밀한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 조금 널널한 부분, 성긴 부분 있죠. 여기를 가지고 소한 부분에 소라고 표시를 해. 그럼 밀소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종파를 소밀파라고도 불러요. 여기 다시 보면은 지금 밀소 돼가지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진동 방향이 똑같다 나오죠. 여기 다시 얘 한번 다시 밑줄에 쳐주고, 됐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횡파는 횡파 우리 지금까지 다룬 게 횡파니까 그냥 잠깐만 읽어보면, 횡파를 고저파라고도 한다.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소리가 종파인데 우리 소리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이렇게 종파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여기 어떻게 얼마나 빽빽한지가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종파도 횡파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리 분석하는 거 보면 소리도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횡파처럼. 자, 종파를 횡파처럼 어떻게 표현할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자, 밀한 부분은 마루에서 골로 바뀌는 거예요. 밀한 부분은 마루에서 골로 바뀌는 시점, 어디다 진동 중심 저기 시점을 밀한 부분이라 하고, 그러면 소한 부분은 뭐라 할까? 고래에서 마루로 바뀔 때 이 중간에 있는 부분, 여기를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소가 반복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다가 F 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자,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구면파라는 게 있어. 어디 한 지점에 생겨나면 모든 방향으로 구의 형태, 자, 이 면으로 퍼져나가는데 얘들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구면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들아 밑에 보면 원형파라는 게 있거든. 원형파라는 게 있어요. 원형을 그리면서 퍼져나간다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것도 지금 원형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물은 얘들아 공간이 밑에도 깊이가 있지. 물은 그래서 X축, Y축, Z축으로 3차원의 공간이라서 우리가 구라고 얘기를 하고 구면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퍼질 때 얘들 사방팔방 다 퍼지는 거야. X, Y, Z축 모두 다 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구면파가 구의 형태, 구에 있는 한 면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원형파는 2차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를 굳이 막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딱히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물은 이제 물결파는 원형파 또는 구면파 둘 다 생각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파면이 평면을 이뤄서 나란하게 진행하는 처럼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물이 이렇게 연못이 있거나 이렇게 물로 가득 찬 접시에 이렇게 물을 떠놨어. 여기다가 내가 이 펜을 이렇게 이 펜으로 진동을 준 거야. 에너지를 준 거야. 그러면 여기 시작으로 애들이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빛이 진행이 물이 이렇게 진동이 진행되겠죠. 그걸 가지고 평면파라고 한다. 그래서 직선이나 평면을 이뤄서 나란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평면파라고 한다. 이게 직선파가 여기 들어가겠지.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자, 물결파는 물이 진동하면서 전달된다. 자, 여기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또 나오죠. 물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자, 무슨 말이야? 내가 공 저기로 옮기고 친구한테 주고 싶다고 물 짱구 막 쳐서 못 옮긴다는 얘기예요. 물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붙어있는 공도 가만히 있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물결파가 전파될 때 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주기적으로 변한다. 진폭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파장을 가진다라는 의미다. 자, 여기 다시 보면 뭐 구면파. 자, 구면파는 파원이 여기지. 중간에 이제 진동이 생긴 부분. 멀어질수록 점점 더 넓은 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파동의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 밑줄 치고. 자, 수면파. 물결파가 물 표면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 요거라고 생각하면 좀 되거든. 요거. 자, 파면이 원인 경우는 파동의 세기가 파원의 거리부터 반비례한다. 즉 무슨 말이야? 갈수록 자, 지금 원형파를 얘들아 봐주면 100만큼의 에너지가 1에 다 전달됐다가 그 다음에 100만큼 에너지가 2배만큼 늘어난 넓이에 전달됐다가 점점점 면이 늘어나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일정한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파동의 세기는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이 구면파도 멀어지는 데는 거리의 제곱으로 작아집니다. 근데 평면파는 자, 이론적으로는 얘들아 어때요? 평면이기 때문에 계속 넓이가 똑같아. 면적이 똑같아서 에너지가 줄어들거나 하는 일이 없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이 매질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장애물에 의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세기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원래는 여기 한번 생기면 쭉 그대로 전달돼야 되지만 옆에서 마찰하거나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물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장애물이 있을 경우가 있으면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파동은 에너지의 총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지금 3차원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상적인 파동의 경우 우리 이론상으로는 에너지 세기는 진폭의 제곱 얼마나 높게 가는지 이거 있죠? 진폭 그 다음에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진동수면 아까 뭐였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즉 뭐야? 빨리 진동할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우리 1차 함이 드디어 나온다. 낙엽. 1차 함은 낙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쪽 넘어가 볼게. 여기 메뉴에 보면 매질의 존재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자,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파동. 꼭 있어야 되는 파동들을 역학파라고 하고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것들은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예요. 자, 우리 역학파들은 그냥 전자기파 제외한 모든 파동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뭐 수면파, 음파, 지진파 같은 것들.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역학이라는 말이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 탄성력에 의해서 다시 제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탄성파라고 하기도 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주면 돼요. 자, 전자기파는 우리 빛 아니면 라디오파, 가시광선, 자외선, 텔레비전파, 마이크로파, X선 이런 것들 모두 전자기파라고 하고 애들을 매질이 없어도 되는 것, 즉 진공에서도 전달이 가능한 것 전자기파라고 해. 우리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햇빛이 태양이 저기 있고 지구가 있잖아.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고 우주는 진공 상태죠. 하지만 태양빛이 지구로 잘 전달되고 있지. 별빛이 지구에 잘 전달되고 있지. 우리가 별을 볼 수 있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빛은
진공에서도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소리는 어떨까? 소리는 진공에서 전달되지 못해. 자, 소리는 무조건 매질을 가져야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제 뭐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우주에서 우주인들끼리 어떻게 소통을 할까?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치? 우주인들이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고 이렇게 우주복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진공이죠. 그럼 내가 안에서 뭔가 말을 해도 말이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 말, 여기 진공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한테 말하고 싶으면. 요거 헬멧을 붙여. 헬멧을 붙여서 말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말하는 공간은 여기 기체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이 헬멧이 또 고체이기 때문에 기체, 고체 지나서 기체로 가니까, 즉 진공 상태가 안 거치고 지나가니까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파가 나오는데, 지진파는 우리 지진을 이제 중1 처음에 다뤘기 때문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 지진 발생한 진동이 여러 가지로 전달이 되지,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도 파동이다. 이 지진파에는 S파와 P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P파와 S파의 차이점만 한번 알아주면 되는데, P파, S파. 자, 속력은 P파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립니다. 근데 통과하는 물질의 상태가 달라. P는 고액이 모두 다 통과하지만 S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 자, 우리 그러면 지구 내부를 얘들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었잖아. 그치? 우리 근데 외핵이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 그쵸? 그래서 자, P파는 얘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데 S파는 외핵을 통과 못하니까 멘틀까지만 갈 수 있어. P파는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S파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외핵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핵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지. 외핵 못 들어가냐? 내핵도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자, 이러한 지진파의 성질로 이제 외핵이 액체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경계면이 밝혀지는 방법이 지진파를 이용해서다라고 나와 있지. 요거 일단은 지진 파트 가서 한번 다시 봐주면 조금 더 이해 잘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P파는 종파입니다. 파동의 종류가 달라요. P파는 종파다. 종파는 아까 이렇게 어떻게 가는 거였어? 용소철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가는 거였고, S파는 횡파고, 횡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을 이루면서 가는 거였어요. 두 개 나오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얘들아, P파와 S파는 지진파의 내부에서 전달되는 거라서 중심파라고 불러. 중심파. 근데 표면파라고 이제 표면에서 전달되는 것도 따로 있거든. 중심파. 표면파 중에는 뭐 L파와 R파가 있어요. 얘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주면 돼. 그런 게 있구나. 뭐 자세하게는 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PSC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자, P파가 도착하고 S파 도착하는 그 사이에 걸리는 시간을 PSC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나타낼 수 있겠지. 그거 했었어요. 뭐 이렇게 진원이 있으면 당연히 자, 지진이 발생한 지점과 관측 소스까지의 거리. 요거 진원까지의 거리가 진원이죠, 여기가. 이게 당연히 멀리 있을수록 PSC가 길어집니다. 멀어질수록. 왜냐하면은 오는 거리가 길수록 이 속력의 차이에 의한 멀어지는 거리가 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야. P파가 더 빠르게 P파가 먼저 오고 S파가 뒤에 오는데 이 차이는 거리가 멀수록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PSC가 나타난다. 자, 45쪽 가보면 뭐 하이원스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간단하게만 무슨 말이냐면, 자, 파동이 여기서 발생해. 여기 파원이야. 파원이 발생해서 자, 그 다음 이렇게 파면이 만들어지지. 근데 지금 이 각 지점에서 새로운 파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하이원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 밑줄 쳐보면 어느 한 파면상에 새로운 파면이 만들어진다.
요거 얘기하는 거고, 지금 소문자 A, B, C, D가 각각에서 새로운 새로운 파원이 돼요. 그래서 원형파인 A, B, C, D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위의 파동이 이제 마무리할 거고, 요거 봅시다. 초음파를 어떻게 이용할까? 자, 우리 음파라고 하는 건 소리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진동수가 2만 헤르츠 이상인 거, 우리 진동수 헤르츠인 거 했지. 2만 헤르츠 이상으로서 인간의 귀에는 못 들리는 음파가 있어. 얘들을 초음파라고 하고, 박쥐나 돌고래가 요거를 이용을 하죠. 자, 초음파는 파장이 짧다, 빨리 간다. 그리고 회전성이 거의 없고 직진성이 뭔 말이냐면 앞으로 쭉 잘 가고 어디로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뭔가 관찰할 때 초음파 많이 쓰죠. 언제 쓰요, 우리가? 우리 사람 이제 임신했을 때 아기 이제 뱃속에 있는 것보다 초음파 검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초음파로 이제 위나 이런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초음파 탐지기를 통해서 달아서 어선에다 달아주면, 자, 초음파가 밑에 뭐가 있는지 어군 아니면 어군이 있어, 어군 탐지기. 자, 옷 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겠지, 얘들아, 초음파가.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면 얘가 어느 깊이에 있는지 어느 모양인지도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애들이 뭐 울퉁불퉁하게 생겼으면 여기는 빨리 갔다 돌아오고 여기는 조금 더 걸릴 테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안에 모양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군 탐지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밑에 있는 지형을 판별할 때도 초음파를 많이 씁니다. 밑에도 보면 초음파를 쪼이면 몸 조직의 경계에서도 반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반사를 가지고 몸 내부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위에서 종양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뇌를 관찰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초음파는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구멍을 뚫어서 보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뇌 내부의 손상 부위를 찾아내기도 한다. 기계를 달리게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계도 이렇게 움직이는 기계들이 많잖아요, 공장 가면. 그래서 달리게 하면서 그냥 레일 내부 밑에 있는 애들이 뭔가 결함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초음파는 또 재료를 절단할 수도 있다. 보석을 클리닝하거나 이렇게 깨끗하게 위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없애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많이 쓰인다. 자, 그 다음 또 전자기파 중에서 또 전자레인지 원리가 있어요. 여기는 마이크로파를 사용합니다. 마이크로파를 사용해서 이 음식 안에 있는 수분을 진동시켜요. 수분을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진동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켜주는 게 전자레인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얘들아, 그래서 물기가 없는 음식들은 잘 데워지지 않아요. 우리 그릇이나 이렇게 그릇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물기, 수분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파를 잘 흡수를 하지 않아서 음식만 잘 데울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더 읽어볼게. 그 다음 뭐 47쪽도 가보면 송신탑, 라디오파 이런 거 나오죠. 텔레비전, 그 다음 우리 휴대폰 모두 송신탑을 가지고 송신탑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줘서 다시 보내주고 하는 거야. 얘가 없으면, 왜냐면 파동은 퍼지면서 점점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송신탑이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 불꽃놀이도 파동의 이용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가시광선도 얘들아 기억날까? 가시광선도 지금 전자기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가시광선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불꽃놀이. 가시광선 만들어 주는 것도 이제 파동을 이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 나오죠. 자, 밑에 보면 통신회사별로 다른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별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르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그래서 통신회사별로 송신탑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뭐 전자기파의 이용과 원리 보이죠? 그래서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얘들아 이거는 해줬죠. 자, 적외선 전파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은 파동이에요.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파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가시광선 기준으로 자외선을 가지고 살균을 할 수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파장이, 자, 파장 지금 잠깐 볼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거든. 그래서 파장이 더 짧아지니까 X선은 피부를 통과할 수 있어. 하지만 뼈는 투과를 못해. 감마선은 뼈도 투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세포들을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긴 적외선과 전파는
우리의 그런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또 지진파를 이용을 한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본다. 지진파도 파동의 이용이다. 그다음에 이제 파력 발전 있지 얘들아. 자, 파도가 우리가 맨날 항상 위아래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게 파동이야 또. 파도도 파동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파력 발전이에요. 파력 발전. 그래서 보면은 얘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물이 움직이면서 여기 안에 물을 채웠다가 뺐다가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 안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에 이렇게 바람개비 같은 모양이 있어. 그럼 물이 쏙 지나가면서 바람개비가 돌겠죠. 전기를 만들어줍니다. 파력 발전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두 번째 암호는 단풍입니다. 단풍. 그래서 아까 진동수, 주기 이런 거 관계들 잘 이해해주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